이번 사연은 시댁의 집안 자랑을 하시며 40대 중반의 며느리에게 아들 타령을 하던 시부모님이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5년 다 되어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신랑은 작은 회사 다니며 딸 둘 키우며 삽니다. 둘째를 낳고 2주 몸조리 후 입주 도우미에게 아이 맡기고 10년 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시댁은 가족애를 상당히 중시하는 집입니다. 본인들은 정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그 정을 받는 저는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2시간마다 깨서 모유수유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시할머니와 함께 시부모님이 오셨죠. 제가 몸조리 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시기인데 점심을 나가서 먹지 못하니 배달 음식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것저것 밑반찬을 가지고 오셨다며 밥을 해서 먹자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밥을 하고 반찬들 접시에 담아내고 국그릇 밥그릇 물컵 챙겼더니 설거지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신랑은 제 눈치 보며 부엌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니께서 신랑을 자꾸 와서 앉으라 하시고 아버님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며 신랑에게 뭐라 해서 제가 설거지했습니다. 이날 점심을 12시쯤 먹었는데 점심 식사 후에 또 이것저것 드시다가 결국 4시 넘어서 다들 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는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왜 시할머니한테 저녁 드시고 가라는 말을 안 했냐고 뭐라 하셨대요. 신랑은 중간에서 말 전하지 않으려고 시아버지와 통화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옆에서 통화를 해서 통화 내용이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둘째 임신 중에 입 더 심하게 할 때도 시할머니 시부모님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드시고 가셨는데 그때 시아버지 반찬 투정하시고 가셨죠. 둘째 임신 중에 남편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접고 박봉이어도 다닌다고 하며 작은 회사에 취직하고 저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신랑이 정신없이 일하며 아이들 키우게 되니 시댁에서 예전처럼 저희 집에 오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늘 서운해 하셨어요. 일 핑계로 며느리돌이도 제대로 안 한다는 말 들었을 때 정말 섭섭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신랑과 맞벌이하며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신랑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시며 늘 자식들에게 바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집안 자랑 듣는 것이 참 거북했어요. 이런 것들 말고는 별다른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제가 장사하느라 워낙 바빠서 시댁과 부딪힐 일이 적은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설에 시댁에 가니 신우들과 아주버님 가족들이 전부 와 있어서 북적대더라고요. 아주버님네는 사정이 있어서 일찍 형님 친정으로 가고 가족들 저녁 먹는데 아버님이 신랑에게 손자 하나 없어서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아주버님네도 딸 둘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셨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44살인데 저에게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는 말씀인지 그리고 둘이 벌어 아이 둘 키우며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신랑은 아이 둘 키우기도 힘들다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큰 신우는 아들, 딸이 요즘 세상에 뭐가 중요하냐고 했지만 작은 신우는 그래도 본인 친정 대가 끊기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에게 밖에서 하나 낳아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계속 듣는데 이건 무슨 다 같이 세트로 미친 것 같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성별을 골라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상황도 아니지만 만약 낳는다면 제가 하는 장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시아버지와 작은 신우의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싫은데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집안 대가 끊겼다. 아들은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길래 방에서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는지
시아버지는 저에게 신랑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면서 늘 듣던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도리이니 아들을 하나 낳으라고 저에게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흔이 넘었는데 이제 또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나이 50에도 아이 낳고 그랬다며 또 집안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옛날에 그렇게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은 하인들이 일을 다 해서 며느리는 아이만 낳으면 되니까 그랬을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가게도 운영해야 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해서 아이를 더 낳을 상황이 못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옛날 양반집처럼 우리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주신다면 저도 아이 정말 예뻐하는데 아들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는 것을 못할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만약 아이를 가진다 해도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또 딸 낳으면 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들, 딸 구별하는 집도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주버님네와 우리 신우들을 비교해봐도 시집 잘 간 큰 신우가 부모님께 제일 잘하는 것을 아시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집안의 대는 이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신랑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신랑 성씨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옛날에 천민이었다는 성씨들 중 하나였거든요. 신랑이 갑자기 아버님께 대놓고 내 성씨부터가 옛날에 천민이었다는 성씨인데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천민들은 성씨도 없었는데 그나마 성씨라도 있는 천민 집안이었으니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시는 것이냐고 하더니 우리 집안이 무슨 대단한 집안인 것처럼 말씀하시냐며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굳어지시고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가 저희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신랑은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고 하며 아이들 챙겨서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이 50다 된 아들한테 무슨 아들 타령을 하시냐고 부모님 너무하시다고 다시는 자기 본가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이 집안이 어떻고 하실 때마다 신랑 성씨에 대해 아버님 앞에서 시원하게 말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뼈대 있는 집안, 가문, 이런 거 안 따진 지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정 뻔히 아시면서 대를 이을 아들 어쩌고 하시는 거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신랑은 또 부모님이 아들 타령하시면 자기 성씨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라는데 그럼 자기가 자기 욕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따지는 옛날 사람 아니라서 상관없다네요. 근데 아버지는 집안 같은 거 따지시니 말씀 못하도록 자기 성씨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쿨한 신랑 덕에 시부모님의 아들 타령에서 벗어나게 생겼네요. 이런 쿨한 신랑이 돈까지 잘 벌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랑이 2년 전부터 철들었는지 살림도 함께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신랑과 예쁜 딸 둘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시어머니와 신랑의 전화 강요를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시원하게 극복하셨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 전화 등쌀 때문에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 안부 전화는 물론 어버이날이나 생신 등에 며느리와 통화하시고 싶어 하시는 시어머니세요. 시댁이 멀어서 명절 아니면 거의 못 가니 전화라도 자주 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도 없는데 전화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드렸습니다. 도대체 할 말도 없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를 왜 드려야 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화내시고 서운하다고 난리셔서 그냥 전화하고 잔소리 안 들으려고 생각하며 했습니다. 남편은 양가 모두 한 번도 자기가 먼저 전화한 적 없는 사람이고요. 시어머니가 남편 바꿔달라 하시면 그제서야 대충 전화 받고 귀찮아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생일 때 아이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전화하기 싫어서 애 시키냐고 하더군요. 그 말이 참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는 당신 어머니이고 당신은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것이 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자존심을 세우니까 여자들이 이기적인 소리를 듣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싸웠어요. 양가에 당신은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왜 시어머니와 같이 전화를 강요하냐 따져봐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에게 효도를 바라시는 보통의 시어머니시고요. 하여튼 뭐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 친정에서는 모르셨어요. 친정은 멀리 사셨었는데 큰애 봐주시러 오셨다가 왔다 갔다 힘드시다고 아예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남편이 평생 저희 부모님께 갚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생후 2개월에 수술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사적인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안 오셨습니다. 나중에 물으니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주 전화를 하고 싶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 전화 억지로 하는 것인데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날 출근한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냐고 묻더군요. 그건 왜 묻냐고 했더니 남편이 웃음기를 거두고 장난하냐며 오늘 자기 엄마 생신인 거 모르냐고 했습니다. 친정아빠와 시어머니 생신이 며칠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당신은 전화를 했냐고 했더니 자기는 방금 통화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생신날에 전화를 했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갔냐고 하면서 장인어른 장모님은 자주 본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마주치는 정도예요. 같은 단지에 산다고 남편과 함께 자주 찾아뵙거나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정부모님이 키워주신 정이 있어서 아이들끼리 외할머니 집에 가서 민폐나 끼치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뭐가 다르냐고 하며 나도 친정아빠 생신에 전화를 했으니 된 거라고 한 다음에 지금 엄마 집에 있다고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저희 엄마가 전화 내용을 옆에서 다 들어버린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 화가 나셔서 아빠 당장 들어오시라고 해서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오셨는지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전화를 받아서 남편에게 며칠 전에 당신 생신날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뭐 했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의 훈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네 어째하는지 지켜만 봤네. 사위는 자식 아닌가? 내 딸은 사돈을 때 되면 챙기며 살고 그런 거 깜빡하면 나와 자네 장모가 혼쭐을 내주는데 자네는 뭔가? 사돈 양반들이 자네 그러는 것을 보면서도 별 말씀 안 하시는가? 싫은 소리 하면 괜히 딸 사위 싸움 날까봐 참았는데 참아주니 장인 장모가 우스운가? 내 딸도 사돈 댁에 자네처럼 굴던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됐네. 이제 우리도 자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자네도 내 딸에게 자네 부모 봉양 같은 것은 바라지 말게. 이러시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엄마를 보면서 나 잘했지 하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 퇴근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전화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질이. 그래서 전화기 찾아서 전화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며칠 전 아빠 생신에 전화 못했다고 남편이 많이 죄송해 한다고 말씀드리고 나도 키워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키워주신 은혜 남편과 함께 평생 갚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모자른 사위지만 딸 남편이라고 손주들의 아빠라고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에게 우리 아빠 엄청 화나셨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대신 사과드리고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하냐며 앞으로 사람 구실은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고 하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전화드리는 문제로 남편은 지가 나서서 삐지고 화내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딴 행동하지 말라고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시어머니께 전화하는 것에 대해 강요도 간섭도 안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리고 차차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화 강요도 중간에서 역할 잘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은 뒤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화했다고 뭐라 하시길래 남편 바꿔줬더니 오늘 제가 바빴다고 하며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전화 좀 늦게 한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뭐라 하냐고 하며 알아서 전화 마무리 짓고 전화 끊더라고요. 신랑이 전화 끊고 나서 이번 주말에는 우리 부모님께 가서 지금까지 당신이 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러 가자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웬일? 철들었나? 주말에 신랑이 어떻게 하는지 봐서 시어머니께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요. 어떻게 글을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엄마, 아빠,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다른 사람 말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신랑이 앞으로 엄마, 아빠께 잘하면 신랑이 엄마, 아빠께 잘못한 기간만큼 시부모님께 못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시부모님께 잘할게. 효도는 셀프이고 부부간에도 기브앤테이크니까요. 이번 사연은 반반 결혼했는데 아이 낳고 여자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신랑을 시원하게 버렸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혼하려고 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애 기간은 2년 정도였고 양가 부모님의 반대 없이 무난하게 결혼했습니다. 신혼집과 결혼 비용은 반반했고 혼수는 제가 했습니다. 벌이는 신랑이 저보다 좀 더 벌어요.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신랑과 끊이지 않게 논의를 하던 것이 맞벌이와 육아였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직후부터 다녀온 회사가 아기를 낳으면 출산휴가만 해야 하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은 없고 다른 직원들 보면 출산휴가 복귀해서 힘든 곳으로 발령이 나서 얼마 못 견디고 퇴사를 합니다. 평소에는 6시가 퇴근 시간이고 주말마다 쉬는 회사인데 복귀해서 발령난 곳으로 가면 일도 힘들고 퇴근을 거의 9시에 하게 됩니다. 쉬는 날도 2주에 하루이고요. 이런 회사가 현재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직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결혼 전에는 이런 회사의 특징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결혼은 먼 훗날의 이야기였고 출산과 육아는 더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6시 퇴근에 주말 모두 쉬고 받는 급여에 만족하며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일 안 하는 며느리는 무시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댁의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 저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에 아이를 갖기 전까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한 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제 생각을 알아보지도 않고 당연히 맞벌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무조건 맞벌이는 필수라고 주장했고요. 임신과 회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혼자 고민만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신랑에게 회사 사정을 다 말하고 당장 아이를 갖게 되면 내가 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어떻게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냐? 그럼 나 혼자 돈 벌라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맞벌이를 해야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긴 한데 신랑의 말이 좀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특성이 이러니 내가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가 좋은 회사로 이직할 때까지 아이 갖는 것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신랑은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제가 무슨 사기 결혼을 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신랑과 시댁에서는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원한다고 했지만 신랑 나이가 고작 34살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이고 신랑은 30대 중반인데 좀 더 아이를 낳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요? 신랑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부분 10시쯤입니다. 그럼 아이 낳고 복귀 후에 발령난 곳으로 가서 제가 일을 하면 9시에 퇴근인데 육아는 언제 할까요? 그래서 신랑에게 이직을 할 때까지는 아이를 안 가져야겠다고 했더니 결혼은 왜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 고생시키는 것도 싫고 저는 제 아이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신랑에게 아이 낳고 복귀 후에 늦게 퇴근하고 2주 내에 하루만 쉬는 곳으로 발령이 날 경우 최대한 다니다가 힘들면 퇴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 신랑도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아기는 어쩔 것이냐, 신랑도 시댁도 맞벌이를 당연시 여기고 아이는 당장 가지라고 하니 부담이 된다. 최대한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면 잠시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도 되는 것이냐 하는 제 말에 신랑은 안 된다.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기는 친정어머니가 봐주면 된다 등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저에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맞벌이를 하겠냐? 너는 너무 곱게 자랐다. 는 들어주기 힘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랑과 시댁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왜 아이는 꼭 우리 엄마가 봐줘야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시댁은 멀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배려하는 신랑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해봐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신랑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랑에게 그럼 퇴사하는 일은 없도록 할 테니 집안일과 육아도 똑같이 반씩 부담하자고 말해보았습니다. 신랑은 늦게 퇴근하는 것을 알지 않냐면서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좀 하면 될 것을 뭘 그리 따지냐고 하더군요. 그럼 친정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면 용돈도 베이비시터에게 주는 돈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데 무슨 돈을 드리냐고 하는 신랑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면을 숨겼는지 대단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이 안 낳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이 낳고 발령받은 곳으로 가서 일하게 되면 9시에 퇴근인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비슷하지 않겠냐고. 그럼 집안일을 반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고 했더니 신랑은 여자랑 남자랑 같냐고 하더라고요. 욕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네요. 그럼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것은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시댁은 멀고 친정은 가까우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시댁이 멀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계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좀 더 가까운 집이 아이 봐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저에게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녀를 따지면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같이 벌고 집안일은 여자가 거의 다 하면 여자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했더니 결혼 생활을 그렇게 손익을 따지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이딴 결혼 생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하고 아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고 했어요. 반반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하고 여자 집에서 아이까지 봐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시댁과 신랑은 쓰레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쳐서 같은 집에 있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집과 살림 얼른 정리하고 우리는 각자 갈 길 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신랑은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기적인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무슨 적반하장이냐며 이번 주말에 당장 짐 빼고 집 부동산에 내놓자고 했습니다. 저보고 후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후회할 일 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에 집 내놓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주말에 당장 짐 빼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용달 불러서 짐 빼러 갔더니 신랑은 대화로 풀면 될 것을 이런다며 저를 원망하더군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짐 빼왔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신랑도 전화가 계속 왔지만 똑같은 대화만 반복될 것이 뻔한데 받아서 뭐 할까 싶어 안 받았습니다. 문자로 신랑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신랑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신랑과 좋게 풀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세월이 흐른다고 바뀌지는 않겠죠. 일주일이 지나도록 저도 멍한 상태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겸 하소연도 할 겸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힘든 시집살이와 멸시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시댁에서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분의 사연과 그 후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7년 차 5살짜리 딸 하나 있는 워킹맘입니다.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던 신랑이었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100번도 넘게 새겼습니다. 이런 남편으로부터 종종 서름을 받아왔지만 결혼 생활 뭐 별거 있나 하며 우리 딸아이 생각에 넘겼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 사람도 아닌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왜 제가 시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할 일이었을까요? 그런 제 결혼에 저희 아버지는 뭐가 모자라 시댁에 굽신거리며 저를 그렇게 시집 보내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지시에도 내내하며 하녀처럼 굴고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 도맡아 하면서도 당연한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혼을 하여 편모 가정에서 딸아이가 자라게 하더라도 이대로 살기는 싫다 하다가도 이제 와서 어쩌겠나 하며 또 단념을 하고 살았습니다. 명절이든 생일이든 시댁에서 집밥이라도 먹는 날에는 찬밥에 잔반 처리반이 따로 없는 대접을 받으며 여자들 앉은 식탁에는 없었던 소갈비 한 점을 우리 딸아이가 집어다 제 밥에 올려주었을 때 저 조그만 것이 뭘 안다고 하며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그때 불현듯 이렇게 살다가는 내 소중한 딸도 이렇게 자라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이혼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항상 내 밥에 맛있는 거 올려주시던 엄마와 대비되었지만 나 또한 엄마이기에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지만 2개 남은 치킨 조각 중에서 하나 집으려는 딸아이의 손을 쳐내고 2조각 모두 본인 입에 쑤셔 넣고는 우걱우걱 처먹고 있는 남편이라는 인간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예의를 갖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 남편에게 찬밥을 던져주듯 주고 늘상 생선뼈만 발라먹던 제가 도톰한 살을 발라 내 입으로 가져갈 때 오만상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던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가 아닌 무슨 거지 입구멍에라도 들어가는 것을 보는 듯한 남편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집안일도 저와 딸아이의 것만 했고 얼마 전부터는 남편에게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도 무표정으로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하거나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하길 은근히 바래봤지만 집을 나가버린 남편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더 결심했습니다. 복날이니 시어머니가 오라길래 딸아이를 집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놓고선 작정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복날이라 시어머니가 오라 해서 시댁에 가고 있다 하니 그럼 그렇지니까 집게 라는 식으로 말하는 나를 혐오하는 듯한 남편의 말본새 꾹 참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역시나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시어머니 재료라도 사다 놓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에 헛웃음을 지으며 땀으로 옷을 적셔가며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얼음에 오디를 타서 처마시고 에어컨 쐬면서 TV 보고 있는 것을 보니 당장 뜨거운 삼계탕을 들어부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먹을 때마다 먼저 떠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드리니 그대로 남편 접시에 옮기며 이런 것은 남자가 먹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박살내버리려고 간 것은 누구도 몰랐겠죠. 다리를 뜨려는 시어머니가 잡은 국자를 빼앗듯이 낚아채서 다리 하나를 떠서 내 접시에 놓고 국자로 냄비를 뒤적이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인삼, 대추를 양껏 내 접시에 담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먹으려고 한다고 하며 먹는 것에 열중하려 했습니다. 불편한 듯 자리를 뜨는 시아버지, 불그락 푸르락 하는 남편의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있었더니 내 앞에 놓인 접시를 휙 낚아채 던져버리는 시어머니에 밥 먹던 개한테도 안 그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듯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을 내뱉었습니다. 뭔가에 씌인 것 마냥 바닥에 나뒹굴며 오열과 통곡을 하며 여지껏 담아온 말들을 내뱉었는데 꿈이라도 꾼 듯 선명하지 않습니다. 굳어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세 사람에게 이혼하겠노라며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염치가 없지만 사정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하며 딸아이를 조금만 더 데리고 있어달라 부탁을 한 뒤 다음에 오면 문을 안 열어주거나 못 가져갈까봐 창고에 있던 박스를 꺼내와 닦지도 못한 채 미친 듯이 짐을 챙겼습니다. 당장 올 수 있는 용달을 찾으려 몇 번이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고 그 길로 친정아빠 집으로 짐을 보낸 뒤 새벽이 되어서야 눈물이 멈췄습니다. 어제는 회사에 양해를 구했고 휴가를 조금 당겨 쓰게 되어 푹 자고 싶은데 잠도 안 오고 전화는 씻자 들어가는 것들 모조리 차단해 주었지만 뭔가가 온다고 폰이 울리긴 하는데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찾아오지도 않는 거 보면 여기 와도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렵거나 내가 이렇게 나가봐야 며칠 있으면 빌고 들어오겠지 하는 덜 떨어진 생각 때문이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결혼할 때 여자는 전업주부이어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시어머니에게 자기 혼자 벌어서 못 먹여 살린다고 설득한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할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홀가분하면서도 복잡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힘들다가도 개운했다가도 참 이상한 요 며칠입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하고 있을 테니 뜻밖의 소송장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소송을 거는 것이 유리하다고들 하니 소송부터 걸어야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내 잘못이 아닌 경우라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은데 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해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따순밥에 고기 반찬 나에게 주고 별것도 아닌 닭다리 나에게 주었으면 내가 그 이상으로 남편에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시대도 아니고 고기를 먹어도 먹고 싶은 부위를 실컷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 먹을 것 가지고 차별하고 며느리 깎아내리는 말로 위로를 삼고 그걸 보고 배워 한술 더 뜨는 남편이라는 놈, 이 셋을 더 이상 사람이라고 대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떼쓰지도 않고 착하디 착한 우리 딸아이, 왜 우리가 외가에 와 있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엄마의 무지함이 너를 너무 빨리 철들게 한 것은 아닌지 마음이 미어집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 딸만 제발, 우리 딸만 내 슬하에 있게 되면 하는 마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싶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후기입니다.
제가 올렸던 글에 공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힘들었던 것들이 잊혀지고 마음속 상처가 무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을 읽으며 저의 마음속 상처가 더 빨리 치유된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과 진작 결혼 생활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처음에는 아프게 다가왔지만 지금은 옳은 말씀이라 여겨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를 위해 냉철하게 비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 남편과 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청구한 위자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정아빠에게 결혼 생활 동안의 서름을 모두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아빠가 겸손하게 잘하면 그쪽도 잘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사돈과 사위에게 숙이고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라고 했어야 했는데 하시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는 아빠와 며칠을 울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고 저는 아빠 잘못이 아니라 내가 똑똑지 못해서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이에게도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니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결론 짓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소송 이혼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송장을 받았는지 한동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많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쫓아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이상 행동이 많이 있었지만 저도 떳떳하게 잘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아이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8개월간의 이혼 소송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저도 경제력이 전 남편에 비해 뒤지지 않아 아이는 제가 키우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결혼 생활 동안 저를 괴롭힌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위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자료 강제 지급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도 못 받고 있지만 그것도 강제 지급으로 받아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아빠와 아이와 저 이렇게 셋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족의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현재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좋은 남자 있으면 벽을 두지 말고 만나라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어 아빠에게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니 그 당시 제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는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지금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잊지 않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지원한 것 없는 시댁에서 집을 사줬다고 거짓말을 하며 생색을 내는 것에 며느님이 사이다 발언을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사람이 잘 살다가도 시자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 이상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네요. 시댁은 서울에서 먼 지방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명절과 어버이날 외에도 2달에 한 번씩은 찾아뵈었어요. 신우는 신랑보다 2살이 어린데 저보다는 1살이 많습니다. 신우는 처음에 저를 보고 테레비에서 나오는 말을 쓴다며 좋은 말만 해주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곤 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냐, 시아버지 생신에 얼마를 드리냐 등의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어리고 순진해서 신우의 그런 말들에 한 번도 받아치지 못하고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묻는 것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 시부모님께 전화를 한다고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면 자주 전화해라.
시부모님 생신에 얼마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하면 너무 적다 하며 잔소리를 하는 신우였죠. 멀리 살아서 신우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 너나 잘해라 같은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랑은 참 경제관념이 제대로인 사람입니다.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신랑을 궁상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신랑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서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와 알바로 500만 원을 모아서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처음에 27만 원짜리 하숙방에서 지내다가 보증금 500에 월세 20 원룸으로 옮겼을 때 시아버지께서 아들이 독립한다고 좋아하시며 첫 출발하는 돈은 아비로서 꼭 해주고 싶다 하시며 보증금 500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랑은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아비의 마음은 받아달라 하셔서 저희 신랑 감사하며 그 돈 받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월급이 적을 때에도 현재 회사 생활이 15년이 훌쩍 넘어 20년이 다 되어가는 월급이 몇 배로 늘어난 지금도 항상 월급의 반을 떼서 적금 붓는 저희 남편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저축 못한다고요. 돈이 생기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지만 돈을 모을 수 있다고요. 대학 다닐 때 신랑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랑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자기 하숙방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서랍에서 꺼내 신랑이 보여준 것은 50만 원씩 5년을 넣어야 하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50만 원이 딱 한 번 찍혀 있더라고요. 이 남자 뭔가 싶어서 저는 웃으며 5년 동안 잘 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신랑은 저에게 자동이체 시켜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5년 후가 반드시 온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에 비해 그 시절 대학생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던 때였고 있는 집 아들이라고 허세를 부리며 여자를 꼬시는 남학생들이 더 눈에 들어오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는 왠지 신랑의 이런 모습이 믿음이 가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랑은 2년 만에 4천으로 늘리더니 반지하 전세 살다가 또 2년 만에 3천을 더 모아서 7천짜리 전세로 옮기더군요. 이때 저희 결혼했고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살던 집 자리가 재건축 들어간다 해서 이사 비용 받고 쫓겨나 9천만 원 전셋집에서 5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때 세입자의 서름을 톡톡히 당했죠. 전기세, 수도세 계량기가 따로 있지 않아서 매월 공과금 낼 때마다 위층과 마찰이 있었고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내복 위에 추리닝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7천 전세로 살다가 쫓겨난 자리에 3억 원대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답니다. 이때도 저희 가진 돈 많지 않았지만 내야 할 중도금, 잔금과 세금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인 남편 덕에 최대한 적은 은행 대출금을 떠안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너무 기뻐서 우리도 비싼 술 한번 먹자고 하며 신랑과 와인 한잔 하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그날이 최고의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 3년이 지나고 은행 대출금도 다 갚았고 온전하게 저희 집이 되었습니다. 저 서울에 자가로 아파트 사는 여자예요. 저는 신랑과 대학 시절부터 옆에서 이런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남편 못지 않아요. 그런데 신우는 똑같이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 10년이 넘도록 월세 살다가 징징대니까 시아버지께서 전세라도 얻는데 보태라고 빌려준 3천만 원을 이자 2번 갚고는 1년 넘게 수시로 해외여행 간다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며 집에 또 5천만 원을 손벌렸어요. 이 얘기 듣고 신랑과 저는 다 자기 복이 있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능력 있으셔서 결혼자금 대주실 수 있으니 우리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어디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했고 맞벌이하며 아이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난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작은 아버지들과 작은 어머니들, 사촌 형제들 몇몇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 듣는 데서 신우는 시부모님이 저희를 도와줘서 집도 사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니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고요. 신랑이 약간 화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결혼 전에 철없는 행동을 하고 다녀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더니 끝내 한마디 하더군요. 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 보증금 500 말고는 받은 거 없는데요. 아파트 살 때 부모님께 빌렸던 돈도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시아버지는 안 계셨고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저도 화가 나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아가씨야말로 결혼 전에 돈 한 푼 안 모으고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다가 5천만 원 지원받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없는 얘기 지어내요? 라고 했어요. 명절 지나고 시아버지 신랑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알아누우셨다고 했다네요. 저도 신랑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왜 알아놓을 일인가요? 그리고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부모님 위신 떨어뜨렸다고 막 뭐라 하는데 아가씨가 거짓말을 시작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고. 그러길래 쓰잘데기 없는 소리는 왜 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드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시누이 짓을 해도 참고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막 쏘아붙이듯이 말하니 신우도 당황했나 봐요. 별말 못하길래 오빠 반만큼이라도 닮아보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어제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어미를 망신을 줄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변명하듯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냐고 하셨습니다. 저와 신랑이 부모 가슴에 무슨 대못을 박았다는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랑도 저도 삼촌들과 숙모들에게 부모 덕으로 사는 사람들로 보이기 싫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머니는 평생 어머니가 아들네 집 해줬다고 거짓말하며 사시려고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시다가 나중에는 저희에게 집 해줬다는 거짓말을 진실로 착각하시고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했어요. 시어머니는 부모 위신 세워주는 것도 못하냐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럼 아들이 자기 힘으로 몇 억씩 하는 아파트 산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왜 못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들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자랑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온 오빠를 흠집내려고 헛소리를 하는 신우를 혼내셔야지 왜 저희에게 이러시냐고 저도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이런 일로 아들 서운하게 하셨으면 아들이 알아누워야지 왜 어머니가 알아누우셨냐고 하고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는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쳐도 시부모님까지 거기에 왜 동조를 하시고 사실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 왜 저희에게 서운하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시댁 식구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풀리지 않네요. 시댁 식구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 사연은 악랄한 시모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며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고부 갈등으로 시댁과 인연을 끊은 후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막말과 막되먹은 행동들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글로 다 적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뿐이던 오빠도 이른 나이에 암으로 부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몇 년간 아픈 오빠였지만 제가 갓 성인이 될 때까지 제 곁에 있어준 것이 지금 생각으로는 저에게 큰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오빠가 가시면서 남겨준 보험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 직원이 자기 오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남자가 남편입니다. 그 동료 직원은 제 시누이가 되었어요. 신우도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신우는 지금까지도 친구처럼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살고 있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 시아버지는 제가 자라온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제부터 내 작은 딸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에게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찬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남편에게 시가의 발길을 끊으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서도 제가 고아라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아픕니다. 지 가족 잡아먹은 년이 내 아들이라고 못 잡아먹겠냐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가족의 피가 묻은 돈으로 공부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니,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막말과 괴롭힘이 저에게 가해질 때마다 남편 신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강하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를 더 미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계기는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기 때 순하고 느린 아이였습니다. 신우는 저희 아이 같기만 하면 10명도 키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순한 아이였어요. 그런 손주를 시어머니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때에 아이가 답답하다고 소리를 질렀던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시아버지 남편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시댁 식구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그날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반차를 내고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날 시아버지는 댁에 안 계셨습니다. 아이는 바지에 오줌을 싼 채로 얼어 있었고 공포에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는 났지만 좋은 말로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너무 강하게 대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너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밥상머리 교육이 덜 되어서 그따위냐고 하시길래 아이 옷부터 갈아입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큰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접시를 던졌고 아이를 안은 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느라 깨진 접시 조각을 밟아 양쪽 발이 다 찢어졌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신발도 못 신고 아이를 안고 나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밤낮으로 전화를 하고 집까지 찾아와 쌍욕을 하던 시어머니를 피해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신우와 같은 회사라서 그런지 회사까지는 찾아오지 않으시더군요. 그 후로 남편을 통해 신우를 통해 시아버지만 가끔 뵙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호전되고 있다는 말이 들렸는데 어느 날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고 신우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를 뵙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따라 나서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밤새 자책을 했습니다. 친부모님 이상으로 사랑을 주신 시아버지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은 제 자신이 못돼도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자책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이대로 눈을 감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하늘나라에서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못된 저 때문에 시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시아버지께서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면서
시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치고 안 마주치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못 보고 가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시아버지께 죄지은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실까봐 버스에서 내려 정신없이 뛰어서 아버님께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해서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께 불효막심한 작은 딸 왔다고 말씀드리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고 시 작은아버님 내외분과 대학생 사촌 시동생도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또 막말을 하셨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아버지께서 제가 왔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작은어머님께서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얼핏 듣기로 작은어머님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맺힌 것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서인 작은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등의 말씀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조차도 참지 못하고 작은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사촌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막아서서 우리 엄마 건드리면 큰엄마고 뭐고 없다는 말과 함께 노려보고 있는 것에 시어머니의 기가 한풀 꺾였는지 다행히 몸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께서는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르게 지났습니다. 장례식 중간에 저희 부부와 신우부부, 시어머니 이렇게 모여서 잠시 얘기를 할 때 시어머니는 이제 본인은 누구와 살아야 하냐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늙어서 힘들다며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더군요. 언제나 표독스럽던 시어머니가 풀죽은 모습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지금까지 저희와 신우네 모두 시어머니에게 연 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훗날 어머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욕하신다면 그냥 욕먹고 살 생각입니다. 한동안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멍한 채로 살게 될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인간 쓰레기 같은 전시모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싱글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같은 과 선배로 만난 전 남편과 졸업하자마자 아이가 생겨 결혼했어요. 전 남편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고 있었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뱃속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커플링 나눠 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 남편은 미안해하며 곧 유학 가서 우리끼리 살 테니 그때 뭐든 다 해줄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상관없다 했고 솔직한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반반으로 했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시부모님이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현금으로 준 예단비 1,000만 원에서 제가 200만 원을 빼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500 정도 빼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듭니다. 결혼식 이후에 시댁에 몇 달 살다가 남편 유학을 따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까지 시모의 모진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남편 유학길에 함께 가는 저에게 네가 임신한 것이 본인 아들의 실수가 맞느냐? 아니면 네가 우리 땡땡이랑 결혼하려고 술을 쓴 것이냐? 우리 씨라니 어쩔 수 없이 책임은 져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100번 굽혀야 맞다. 임신으로 유세 떨며 남편 공부 방해하면 안 된다. 유학 가서
항상 남편 먼저 챙기고 뱃속 아이 챙긴 다음이 너라는 것을 명심해라. 라는 말을 듣고도 제가 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지 지금까지도 가끔 울분이 솟구칩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임신을 할 만큼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전 남편 집의 돈을 탐낼 만큼 영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해서 함께 갔다가 캔맥주에 뭔가를 타서 준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한 것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등짝을 맞을 때도 차마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전시댁과 친정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 생활에서 처음엔 전 남편도 초심으로 공부에 힘을 썼던 것 같은데 점점 전 남편은 공부를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집안일하고 전 남편 시간표 맞춰 마중 나가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 없으면 죽겠다 하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 저는 외국까지 따라가서 무시당하는 국제 식모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오는 돈은 넉넉치 않았고 아이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전 남편이 알바를 하게 되면서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힘들었을 텐데 제가 매일 화가 나서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이 점은 저도 많이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도 맞았고 그릇으로 머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긋지긋해서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받고 전 남편에게 편지를 써두고 혼자 서울로 왔습니다. 뒤따라 엄마 장례식에 온 남편이 말하기를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내가 생각했던 너랑 지금의 너랑 너무 다르다. 네가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더군요. 저를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더니 식모와 비서로 부려먹고 엄마 장례식에서 전 남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애원해서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 키우며 친정아빠 모시고 살았습니다. 직장도 가지고 아이도 잘 크고 지금까지 이혼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간 친정아빠 모시고 아이와 살았어요. 전 남편은 재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말도 들렸고요. 전 남편 재혼 소식을 전하며 저에게 침 뱉고 갔던 전 시누이는 아이 친권도 내가 가져가라 하며 앞으로 자기들 근처에 아이도 너도 얼씬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시부모 각서를 받아두었어요. 전 남편네 집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아들 유학을 보낼 만큼 정도 넉넉히 사는 것 같습니다. 전 신우는 아직 미혼이고 전 남편은 얼마 전에 이혼해서 한국에 올 예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제 어린 아들을 보고 통곡을 하시면서 애가 이렇게 본인 아들을 닮았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제 허락도 없이 불쑥 제 집에 찾아와서 아이를 보고 만지고 아이에게 할머니라 밝히길래 전 시모의 팔을 쳐서 아이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끔 아이를 이렇게 보러 와도 되냐고 묻길래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 시모는 너는 너 때문에 우리 땡땡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고 원망하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냉정을 찾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이에게 잠시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 한 다음 결혼 생활 당시 전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을 하나하나 말하며 제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그 모욕감이 지금까지도 제 뼛속에 남아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 시모에게 소중한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쓰레기 같은 집구석과 엮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 아이의 할머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아이 포기 각서를 들고 나와 전시모에게 보여주며 이혼 당시 나에게 침을 뱉고 간 그년을 지금 만나면 싸대기부터 한 대 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본인밖에 모르고 자식과 조카도 안중에도 없는 페류나들로 키운 것이 바로 전시모 당신의 잘못이니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시모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해하려 노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저와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풍파를 일으키는지 정말 화가 나요. 아이가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무척이나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일단 아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라 하더군요. 전 남편은 생물학적 아이 아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모가 본인이 할머니라며 아이 앞에서 울던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요. 전 시모에게 냉정하게 말하고 집에서 내쫓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있었던 일로 아픈 지난 과거까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노이로제 걸린 며느님이 시어머니에게 쌓인 말들을 모두 퍼붓고 현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여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말씀을 아주 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순수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장단을 좀 맞춰드렸더니 저만 보면 똑같은 말을 2, 3절을 넘어 10절까지 하십니다. 빵을 먹는 모습을 보였더니 밀가루가 안 좋은 점에 대해 말씀을 하시며 당신은 아이들 어릴 때부터 밀가루 못 먹게 했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지 밀가루 한 가지로 1시간이 넘는 훈계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좋은 음식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시고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1시간 넘게 말씀하셨어요. 6살 딸아이가 아직 한글을 못 깨쳤다 했더니 왜 아직 한글을 모르냐며 저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글 원리를 모를까봐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이 먹을 영양제를 챙겨주시고 아침마다 전화하셔서 영양제를 먹었는지 그 영양제가 어떤 것인지 꼭 따뜻한 물과 먹어야 한다 잔소리 하시고 매달 몇 개가 남았는지 남은 양을 체크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양치하고 있으면 화장실 앞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를 닦는 법을 아주 길게 설명해 주시고 친정엄마에게 배운 살림 팁을 저에게 배워가시더니 저에게 배운 팁이라는 것을 까먹으셨는지 몇 달 뒤에 저에게 마치 시어머니 본인의 방법인 양 아주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신랑에게 말했더니 욱하는 성격의 신랑은 자기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에 도움되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인데 괜히 불만을 갖는다고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하지 말라고 난리치고 저는 그 일로 시어머니께 불려가서 심하게 길게 훈계를 듣고 왔습니다. 그때 만삭이었는데 3시간 넘게 앉아서 훈계를 들었어요. 이날 장시간의 훈계 끝에 시어머니는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며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도 저희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생각이 드시면 다시 또 다른 집 며느리 예를 들어가면서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에 대해 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형님 칭찬을 제 앞에서 열심히 하시고 질투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형님한테는 제 칭찬을 엄청 하시는데 둘이 시기 질투해서 싸우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건강, 살림, 성격, 육아, 교육, 남편 대하는 법 등 지식 방송을 틀어놔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고 살았더니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실지 알겠고 저는 단순해서 묻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아는 대로 말했다가 또 긴 시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끝까지 듣기 정말 힘들었어요. 일상적으로 건네는 인사말에조차도 의미를 두시고 제 성격을 파악하셨다며 그에 대한 훈계를 하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 아이 양말을 신기면 더운데 신겼다. 벗기면 벗겼다. 뭐라 하셨습니다. 참다 못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고 어머님 얼굴만 봐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여서 제발 그만하시라고 했죠. 알았다 하시더니 얼마 전에 딸아이를 할머니 댁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집에 온 아이가 갑자기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대뜸 딸아이가 저에게 맛있는 것 좀 하라고 평소에 남자가 술 마시고 바깥으로 도는 것은 여자가 요리를 못해서라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딸아이에게 할머니가 그러시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엄마에게 말해주라고 시켰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침을 먹고 유치원 가는지 무슨 음식을 해주는지 엄마는 언제 일어나는지 세세히 물어보셨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침 꼭 달라고 말하라 시키셨고 전부 생각이 나지 않으니 생각나면 말해준다는 딸아이를 보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시에 밥 먹고 유치원에 가면 12시에 밥을 못 먹으니 아이가 늦게 일어난 날에는 밥을 주지 않고 요구르트와 사과 정도만 주었거든요. 정말 이제 어머님 모습 생각하면 입에 모터를 달고 억양톤 변화도 없이 제가 듣던 말던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반박이라도 하면 더 강하게 말씀하시며 꺾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이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니 공황장애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떨려서 어머님께 전화도 못하겠고요. 한동안 전화를 안 드리고 전화도 안 받았더니 전화 안 한다고 남편이 타박하더군요.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더니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엔 이미 잔소리들이 다 외워져서 저도 모르게 모든 행동들에 시어머니의 잔소리들이 생각이 나서 그 잔소리들이 나를 통제하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빵 먹을 때마다 뭔가 죄책감 들고 그런 거요. 어머님은 절대 바뀌지 않으실 분이라는 생각에 상담 치료라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작년 명절에 형님이 전을 부치는데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다 못해 형님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동서, 미안해. 라고 하시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댁에 안 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형님이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말이 들리더니 아주버님이 교통정리 잘 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이혼은 안 하고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없으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저에게 배로 불어났어요. 한 달 전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제는 우리 아이가 말을 똑소리나게 잘 하니 너는 거짓말 못한다고 하시며 딸아이가 시어머니에게 전부 말했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을 했냐고 여쭤봤더니 딸아이가 엄마는 늦게 일어나서 밥도 안 하고 이상한 몸짓을 하며 이러고 다닌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 하시며 마지막 경고라고 하시는데 정말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에 그만 좀 하시라고 마지막 경고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어머님과 의절을 하게 만드시고도 저도 이제 어머님과 의절을 하게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조종하시려 들고 이제는 아이까지 이상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어머님은 언성을 높이셨는데 저도 악에 받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금껏 쌓여온 말들을 모두 했습니다. 흥분해서 말하다가 순간 쌍욕을 할 뻔한 순간에는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퍼붓고 정신 차려보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게 있더군요. 다시는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년인지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지 혼자 작은 방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못다한 말들을 쌍욕을 섞어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며 소리 지르다가 중간에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방에서 나와 신랑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사과를 하며 앞으로 자기가 잘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빌었지만 저는 다른 말 없이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신랑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고 저는 신랑에게 이혼하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지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그러니 아이도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이후에 신랑이 술도 끊고 아이와도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신랑이 시어머니 편을 들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니 망설여지고 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던 것이 떠오르며 욕을 섞어가며 퍼붓는 듯한 말을 중얼거리는 이상한 병이 걸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이를 봐서 참고 살아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 오셨다고 여행 가 있는 아내를 여행 중간에 집에 오게 만든 남편과 그 시부모님에게 사이다 응징을 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만 1년 조금 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며느리의 도리가 정말 어디까지인지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결혼할 때 돈은 없지만 이 사람이면 행복하겠다 싶어 결혼했습니다. 예물과 예단 전부 생략하기로 하고 신랑이 모아둔 돈이 단 10원도 없어서 제가 모은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어렵다고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상관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리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서 조금은 보태주실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전세 대출이라 대출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정말로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하면서 큰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물도 안 해주시긴 뭐 하셨는지 금 세트 하나 해주셔서 저도 신랑 시계와 시어머니 명품백 해드렸어요. 현금 예단 1,000 드리고 500 돌려받았습니다. 남들이 이런 결혼 왜 하냐고 했지만 신랑이 좋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보다 저희 집에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하고 항상 저희 부모님을 걱정해주는 신랑이었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 맞벌이 하면서 대출을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로 인해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었지만 친정에는 용돈을 못 드려도 매달은 아니어도 특별한 날에는 시댁만은 꼭 챙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한 달에 몇만 원씩 모으며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돈을 조금씩 보태서 지난 가을에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도 저희 신혼집에 자주 안 오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행 간 날 갑작스럽게 저희가 사는 지역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시부모님과 시동생네가 온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여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 신랑도 괜찮다며 다녀오라 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2일째 되는 날 며느리니까 당연히 와야 한다며 신랑이 아침부터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신랑에게 잘 말하고 일정대로 2박 3일 지나고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할 것 같아 3시간 넘게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미안하다 고맙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왔냐 하시며 재밌게 놀다 왔니 하셨는데 제가 집에 도착한 지 30분도 채 안 되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제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실 줄 알았거든요. 시부모님은 놀러 갔는데 왜 오라고 하냐고 했다 하시면서 신랑이 기어코 부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도 되지 않고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제가 맨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추석 때도 신랑 당직이라 혼자 시댁 가서 음식을 하고 그래도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 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혼란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신랑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물우물 하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친구들이랑
매년 놀러 다니면서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이 배가 아파서 시부모님 핑계를 대고 기어코 나를 부른 것이냐고, 그렇게 심술을 부려서 뭘 얻으려고 한 것이냐고 막 쏘아붙였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랑에게 쏘아붙이듯 말하니 신랑이 저에게, 너는 우리 식구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식구들 온다고 하는데도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겠지. 네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랬습니다. 결혼하고 혼자 살 때보다 더 빠듯하게 살면서 당신 옷은 철되면 꼬박꼬박 사줘도 내 옷 하나 못 사 입고 팬티 한 장도 돈 아끼려고 구멍난 거 입고 다녔다고. 그렇게 우리 둘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친정보다 시댁에 전화 더 자주 하고 더 자주 찾아뵈었다고. 금전적으로도 시댁에 더 많이 드렸고 친정엄마한테는 자동차까지 받아서 타고 다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따다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 앞에서 남편을 잡는 버릇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오라고 했냐 하시더군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렸다 하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듯이 연기하시는 것은 뭐냐고 했어요. 어머님도 꼭 제 얼굴을 봐야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여행 간 며느리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냐고 했더니 신랑 하는 소리가, 시부모님이 오셨으면 며느리로서 당연히 만사 제쳐두고 와야지 내가 큰 며느리로서 한 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연애 때 내 카드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 산 것이며 결혼할 때 든 비용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맞벌이하면서 어떻게 지출하고 살아왔는지 전부 얘기했고 나만큼 하는 며느리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딴 식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시부모님께 잘하려던 마음도 접고 하던 것도 모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당신들 때문에 아들 며느리를 싸우게 한 것 같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더군요. 어머님 때문에 싸우는 거 맞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뭘 몰라서 여행 간 나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겠다고 했어도 극구 말렸어야지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니었으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지금까지 여기 계셨겠냐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 신세한탄 하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며 가셨습니다. 시부모님 가시고 신랑과 한동안 냉전이라 대화도 없이 지냈습니다. 신랑이 사실 다른 부부는 잘하고 1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싸움을 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꼭 시댁 관련된 부분만 이래요. 제가 시부모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서운한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신랑이 돈이 없어도 앞으로 저보다 더 벌어다 줄 것이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보다 현재도 월급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 돈으로 놀러 갔다 왔냐는 말을 시부모님 앞에서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인간과 결혼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본인 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냥 놀러 간 것이 싫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임이지만 결혼하거나 커플인 친구들도 있어서 커플 모임으로 모임비도 내고 있었고 함께 가자고 신랑에게 말하기까지 했는데 자기는 일이 바빠서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간 것이었습니다. 갈 때는 편하게 놀다 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졌는지 이런 짓들을 한 것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일로 싸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 내가 이상한 것이고 남자들 대부분이 저런데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제 도리를 하며 남편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보다 안 될 것 같으면 애 없을 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새언니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철딱선이 없는 꼰대 신우에게 빅엿을 선사한 새언니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개념 신우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저도 비슷한 신우가 있거든요. 저도 제 신우 얘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이고 나이는 30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요.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고요. 엄마 혼자 일을 해서 저와 둘이 생활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가정 형편상 대학은 꿈꾸기조차 어려워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3 2학기 때 취업을 하고 그때부터 결혼 전까지 엄마에게 효도랍시고 열심히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직장 선배가 좋은 남자 있다며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해준 남자가 신랑이에요.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저만 바라보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2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외근을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차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이유로 면허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근을 나갈 일이 있으면 타고 나가도 되는 회사차가 있지만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좋지 않은데 외근을 다닐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허리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외근이 없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는 과정 중간에 한 달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휴가가 생겼는데요. 시부모님은 처음 뵈었을 때부터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다는 말을 듣고 저를 보자마자부터 우리 딸이라 하시면서 찾아뵈면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아니면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하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직한다는 말씀을 듣고 허리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마사지 받으라고 돈도 보내주셨어요. 명절에 시부모님은 장사 특성상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명절이면 혼자 계시는 엄마 보고 오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배려로 제가 엄마 집에 갔다가 시댁으로 가겠다고 연락드리면 당신들도 쉬신다고 힘든데 뭘 오냐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시부모님은 장사를 하십니다. 금토일 3일이 엄청 바쁘세요. 저는 쉬는 한 달 동안 19살 때부터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았으니 푹 쉬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엄마랑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무릎을 심하게 삐끗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인대파열까지는 안 갔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시아버지 혼자 일하고 계신 가게로 갔어요. 가보니 신우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신우는 27살 얄밉고 못생긴 직장인입니다. 결혼 전부터 오빠 부부를 이것저것 간섭하고 자기 부모님께 효도해라, 며느리가 잘해야 한다 하는 어린 꼰대 같은 스타일입니다. 신우가 원래 어려서부터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였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엄청 빠져서 마르고 못생긴 아이가 신우가 원래 어려서부터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였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엄청 빠져서 마르고 못생긴 아이가 되었어요. 신우는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엄청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통 체형인데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신랑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음식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곤 하는데 신우가 그 사진을 보면 저에게 톡으로 새언니 이런 거 먹으면 살쪄. 살찌면 오빠가 안 좋아해. 관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시부모님 같은 인격자 밑에서 어떻게 이런 딸이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니 시아버지 혼자서 일을 하시기가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주말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서 하시기에도 약간 벅찬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 우리 부부, 신우, 이렇게 다 모인 김에 얘기를 좀 했어요. 알바를 쓰기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가끔 일 도와주시러 오셨던 시어머니 친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등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뜬금없이 새언니 쉰다며? 그럼 새언니가 아빠 도와주면 되겠네. 라고 하길래 신랑이, 야, 네 새언니 허리 때문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쉬는 건데 여기 와서 일하다가 무슨 일 날 줄 알고 그런 소리라냐?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 구해서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고 못생긴 신우가 아빠, 며느리 이럴 때 쓰지 언제 써? 새언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효도하겠어요? 쉬는 동안 여기 나와서 일이나 해요.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무슨 며느리가 효도를 해? 효도는 너랑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신우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언니는 왜 말이 없어요? 나서서 일한다고 해야지. 언니 나이 먹고 생각이 참 없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얘기했어요. 아가씨,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은 드려요? 매일 전화는 드려요? 아니면 2, 3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드려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려 봤어요? 하니 신우는 아니,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못한 거지. 라는 식으로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가씨 나이가 어려서 용돈 안 드릴 수 있다 쳐요. 여행 같은 거 보내드리지 못한다고 쳐요. 그럼 전화는 왜 안 해요? 인스타 보면 맨날 친구들이랑 비싼 술집 가서 술 먹고 여행 가던데 그런 거 한 번 안 하면 부모님 옷 한 벌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효도예요.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어버버하고 신랑은 키득키득 웃더군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저를 쳐다보시면서 더 하라고 눈짓을 보내시더라고요. 아가씨, 나 처음 봤을 때부터 효도거렸는데 먼저 효도하고 나한테 효도하라는 말을 하세요. 저 허리 안 좋아서 주 3회 물리치료 받는데 주말엔 와서 일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지금까지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술이나 마시러 다녔으니 아가씨도 이참에 효도 좀 하세요. 지금 놀고 있으니까 평일에는 여기 와서 일이나 해요. 라고 깐깐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왈, 내가 왜 일을 해? 친구랑 약속 있어서 안 돼. 하길래 제가 친구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했더니 또 어버버. 신랑이 새언니 말이 맞다. 넌 언제까지 그렇게 철딱서니 없게 살 거니? 이 기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구실 좀 해라. 라고 하길래 제가 자기야,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가씨, 오빠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끝나고 시부모님 가게에서 나오는데 시아버지 나오셔서 저희 잘 가라고 활짝 웃으시며 인사해 주시길래 시아버지께 손가락 하트 날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땡땡이한테 이러이러한 얘기했다며? 잘했어. 큰우무기 집에 철 좀 들어야 할 텐데.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신우가 지금까지 한 짓들에 비하면 완전 사이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신우를 또 볼 테니 볼 때마다 엿 한 번씩 날려주려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딸처럼 살갑게 대할 것을 강요하던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3년차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현재 임신 막달이라 몸도 힘든데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6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신 적도 있었지만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신랑과는 동갑이고 홀시어머니의 신우가 셋이에요. 시어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시고 신랑이 어렸을 때부터 투잡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신랑과 신우들을 힘들게 키우셨나 봐요.
신랑은 대기업 연구원 재직 중이고 시어머니에게 항상 미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양가에 인사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신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데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 신랑은 항상 제가 최우선이었고 제가 아프면 차를 끌고 와서 출퇴근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을 할 때 좀 꺼려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 전부터 아들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원래 신랑과 저는 결혼 후에 시어머니를 집 근처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은 무조건 아들과 같이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셔서 아들이 하나이니 그런 마음 당연하신 것이라며 좋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어쩔 줄 모르겠고 해서 신랑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시어머니, 어머니를 애절하게 생각하는 신랑.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판에 고민글을 올렸었는데 신랑에게 시어머니 모시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 확답을 받고 결혼을 하던지 아니면 파혼하던지 하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다는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신랑은 제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와 같은 빌라에서 위아래에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랑이 살던 집 아래층으로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시어머니는 많이 서운해 하셨고, 신우들도 대놓고 표현은 안 해도 은근히 자기들 엄마를 제가 모시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신랑과 결혼 후에는 대놓고 신우들이 어머니를 모시라고 압박을 했어요. 신우들은 저에게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냐?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밥해 먹고 따로 사냐? 집이 2개면 공과금도 2배로 나오는데 낭비다. 등등의 말로 신우들은 저와 신랑을 압박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며 자기들 엄마 가엾다고 저에게 모시고 살라는 신우들이지만 모두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이나 만나는 저에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와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셨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딸보다 낫다.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등의 말씀이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서 엄마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신랑의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드리려고 노력할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늘 조심해서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좀 더 살갑고 더 당신을 편하게 대하면 좋겠다며 투정을 부리듯 말씀하시고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존중해 주시길 바랬어요. 밤늦게 전화를 하셔서 뭐 하냐 하시고 제 앞에서 속옷도 갈아입으시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 보시는 등의 행동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를 애절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어머니께 살갑게 대하거나 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신랑이지만 저는 신랑을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는 단지 시어머니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고부간의 선을 어머님이 지켜주셨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시며 반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존중해드리고 어머님께 저도 존중받는 정도로 지내고 싶은데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들이 계속되니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도 고등학교 이후로 존댓말을 하고 살아왔고 저희 엄마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않는 딸인데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살가운 딸이 되라 하면 그게 누가 요구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위층 어머니 댁에 가서 신랑과 함께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둘째 신우는 멀리 살아서 못 온다 해서 큰 신우와 막내 신우네만 어머니 댁에 왔어요.
제가 임신 막달이라 움직이는 것은 신랑이 거의 다 하고 저는 음식 간 보는 일 정도 했습니다. 신우들이 오고 사람들 많이 모여 거실에 큰 상을 2개나 펴고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딸처럼 살갑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말하면서 편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다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씀이 왜 그리도 듣기 불편했는지 제가 인상이 좀 굳어졌나 봐요. 막내 신우가 저에게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좋은 날에 뭘 인상까지 쓰냐고 뭐라 하더군요.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 신우 둘이서 저를 공격하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편이 생겨서 신이 나셨는지 진작 말을 들었으면 될 것을 고집도 대단하다며 저를 비꼬듯이 말하며 비웃더라고요. 저도 참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니께 앞에서는 내하고 돌아서서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딸처럼 굴라는 강요 좀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형님들도 다들 결혼해서 어머니께 자주 전화하거나 만나서 살갑게 굴지도 않는데 왜 저한테 그런 강요를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딸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딸들에게 살갑게 굴라고 하시면 될 일을 왜 며느리에게 강요를 하시냐고 한 다음 신우들에게 좀 살갑게 굴라고 말했습니다. 딸들이 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전화라도 매일 드리라고 형님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당황해서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큰 신우 남편이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며느리가 할 말 다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고모부 말씀 잘하셨다고 하면서 어머니 생신에 만삭인 처남댁이 차려준 음식 먹으면서 잘 먹겠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신 분이 도리 같은 것은 아냐고 했습니다. 처남댁이 만삭이면 아내와 함께 와서 장모님 생신상을 차려드리던지 밖에서 먹자고 하던지 할 일인데 그런 말도 할 줄 모르고 차린 음식 드시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매형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니 큰신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 결혼하고 할 도리 안 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삭에 이렇게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것만 봐도 다들 아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살갑게 굴라고 강요하시고 서운하다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도록 형님들이 살가운 딸이 되시라고 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못하면 시어머니께서 마음이 허전하셔서 며느리에게 그러겠냐고 했고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잠시 분위기가 서먹했는데 나름 괜찮은 분위기로 다시 바뀌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신우 둘이 치우고 설거지하고 돌아갔습니다. 2주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딸처럼 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를 비교해 봐도 저는 두 분을 차이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런 요구를 지금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시어머니의 그런 강요가 없어지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육아휴직도 했으니 아이 낳을 것에만 신경 쓰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들도 살갑지가 않은데 그걸 며느리에게 강요한 시어머니의 심리는 뭘까요? 아무거나 요구하고 들을 때까지 들들 볶는 시모의 이상한 심리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쓰니님, 순산하시기 바랍니다.